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저지와 맨하탄 첼시 테러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아마드 칸 라하미에게 대량 파괴 무기 사용과 공공장소에서 폭발물 공격 그리고 기물 파손 등 테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연방검찰은 20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과 뉴욕 남부지법에 라하미에 대해 대량 파괴 무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수사국은 사건 당일 첼시 폭발 현장 인근에서 또 다른 폭발물이 든 가방을 발견한 뒤 폭발물을 꺼내 두고 가방만 들고 사라진 2명의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고인 자격이라고 FBI는 덧붙였습니다. 테러 사건 이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폭발물 오인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첼시 테러 사건이 발생한 17일 밤 이후 뉴욕시경에 의심스러운 패키지를 발견했다며 걸려온 전화는 20일까지 무려 81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각종 합법 이민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잇따라 발생한 테러 사건의 용의자들이 난민 출신 이민자들로 밝혀진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 이민자들이 연루된 테러 사건이 잇따르면서 합법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의회에서 각종 합법 이민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미군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재정착 프로그램도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30일로 시효가 종료되는 $50만 투자 이민 프로그램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경우 국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아프간인은 13,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20일 현재 남아있는 쿼터는 1,962개에 불과해 연방의회에 재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11,000여 명의 신청자들은 미국 정착이 어려워집니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재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10월부터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발생한 미네소타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2살 때 소말리아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이민자로 밝혀졌고 뉴욕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 칸 라하미는 7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아프간 망명자 가족 출신이었습니다. 각종 이민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민국에 접수하는 각종 이민 서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1일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안은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난 5월 연방관보에 게재해 의견 수렴을 한 뒤 확정한 것입니다. 수수료 인상은 이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후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종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585인 I-601 재입국 유예 신청, 추방자 재입국 신청인 I-212, 또 사전 입국 신청인 I-191과 192 등은 $930로 160%나 오르게 됩니다. 영주권 갱신 수수료는 $365에서 $455로 $100 비싸집니다. H-1B 비자 신청 때 접수하는 I-129 수수료는 $325에서 $460로 인상됩니다. 투자 이민 청원의 경우 $1,500에서 $3,675로 2배 이상 껑충 뜁니다. 이민국은 지난 2010년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수수료 변동이 없었다며 2016-2017 회계년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종 이민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ID NYC 소지자는 종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때에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정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21일 맨하탄 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D NYC 소지자에 대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혜택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 가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 챔피언 복싱이나 대학 농구 경기, 가족 공연 등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에서 개최되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티켓 구매 때 ID NYC 카드를 제시하면 25% 할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 야구 경기와 뉴욕 아일랜더스 아이스하키 경기 티켓도 포함되고
스포츠용품 구매 할인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스포츠용품 모델스에서 ID NYC 카드를 제시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라톤 경기와 스포츠 관련 수업, 클리닉 등을 제공하는 뉴욕 로드 리너스에 대한 1년 멤버십도 무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정부는 ID NYC의 혜택 확대와 함께 이번 주를 ID NYC 참여 주간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ID NYC 런칭 2주년을 맞는 내년 초까지 가입자 100만 명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추가 혜택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뉴저지 에디슨 건강서비스센터 확장 오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한 고객 서비스와 건강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디슨 센터가 확장 오픈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미들섹스 카운티 에디슨시는 한인과 중국인 등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크리스 로우 부사장은 이번 확장 오픈이 갈수록 늘어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메디케어와 고객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s a growing need for our consumers. So we see our walking traffic growing every day. So we feel that the consumers are really driving this need, and we are expanding into this new location to meet the ever increasing demands. 에디슨 센터는 미국에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한 8번째 서비스 센터입니다. 기존 사무실의 3배 규모로 광둥어, 표준 중국어, 동남아시아어 전담 서비스팀을 뉴저지에서 최초로 갖췄으며 한국어 서비스는 무료 전화 1-888-201-4746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 not only provide services to our members, we also enroll Medicare beneficiaries into the various plans that they qualify for. And more importantly, we also provide opportunities to educate our consumers on various healthcare topics.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디슨 센터는 뉴저지 메디케어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메디케어 혜택과 건강, 웰빙, 은퇴 계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보장 서류 등 메디케어와 관련 없는 서류라도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 K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패세이 카운티의 수돗물에서 또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연구단체가 최근 조사한 뉴저지 수돗물 수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돗물에서 유가크로늄이 검출됐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유가크로늄은 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로 연방 기준치는 100 ppb입니다. 유가크로뮴이 함유된 수돗물을 음용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환경단체가 버겐 카운티와 패세이 카운티에 25곳 수돗물을 채취해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필드에서 유가크로뮴은 0.7 ppb가 검출돼 가장 높았고 웨인 타운십에서는 0.009 ppb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수돗물 수질 검사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미 전역 50개 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뉴저지 북부 지역 80개 정수장에서 발암성 물질인 일사다이옥신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전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가 현지에서 독도와 한국의 역사를 홍보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왜곡을 능동적으로 방어하고 독도와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반크가 공개한 9분 53초 분량의 영상은 전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가 현지인들에게 독도와 우리 역사를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문답식으로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외교관은 네덜란드 교과서에 단 2줄로 설명돼 있는 한국의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은 12쪽, 일본은 4쪽에 걸쳐 설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바다에 면하고 있어 수산업이 중요하고 값싼 임금으로 손질된 생선이 판매된다는 문구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외교관은 출판사를 설득하고 네덜란드가 한국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찾아내 하멜의 고향인 호리넘을 방문합니다. 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거스 히딩크 감독도 만납니다. 이제는 두 개의 수험서와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영상은 한국 청년들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역사와 진실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어떻게 독도와 한국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과 함께 일본의 홍보 전략에 맞서는 우리만의 새로운 길은 이 외교관이 제시한 답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SAT, SA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시험 점수보다는 GPA 등 지원자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전미 공정시험센터가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870개 대학이 SAT, SA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거나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웨슬리안대, 콜로라도 칼리지와 같이 US 월드 앤 리포트가 꼽은 전국 리버럴 아츠 대학 순위 100위에 속하는 학교 가운데 절반의 대학들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점수 의무화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도 연결돼 차별 요소가 될 수 있고 시험 비중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는 시험 점수보다 GPA 등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 260만 6,444달러, 뉴저지 58만 6,167달러 등 총 2,840만 달러의 예산을 41개 주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가정학생들의 AP시험 응시료를 일부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찾기 위해 활동한 조선의열단의 활약을 그린 영화 밀정이 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에서 개봉됩니다. 어제 저녁 시사회에는 김지훈 감독과 배우 한지민 씨가 참석해 직접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봉 2주 만에 누적 관객 63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밀정이 23일 북미 40여 개 도시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밀정은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에 숨막히는 암투와 회유, 교란 작전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송강호, 공유, 한지민 등 초특급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으며 이병헌과 박희순 등이 특별 출연합니다. 어제 저녁 특별 시사회에 배우 한지민 씨와 함께 참석한 김지훈 감독은 친일과 항일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내면의 정체성을 그려내고 싶었다며 미주 지역에도 개봉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공식 개봉하는 영화 밀정은 뉴욕 맨하탄 AMC 엠파이어 25와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시네마, 뉴저지 에지워러 멀티플렉스와 포틀리 아이픽 티어러에서 상영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축제가 한인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LA 한인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전야제 행사가 LA 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요일부터 전야제 행사로 축제가 시작됐으며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축제 현장에 노종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제43회를 맞는 LA 한인축제는 기존의 축제보다 더욱 규모가 커졌습니다. 목요일에 시작됐던 기존의 한인축제와는 달리 올해는 수요일인 오늘 LA 한인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LA 시청 앞 광장에서 처음으로 펼쳐졌습니다. 축제 하루 전날 열린 오늘 전야제 행사는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LA 축제재단의 오랜 노력 끝에 오늘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면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듯 오늘 무대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LA를 방문한 안산시립 국악단원 60명의 국악 공연 소리가 LA 시청과 다운타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문화의 색채를 강하게 살린 아리랑을 비롯해 국악음악들이 연주됐고 안산시 국악단과 사물놀이 협주곡이 흥을 돋구었습니다. 또 한국적 소리,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과 협주, 그리고 사물놀이와 협주, 그리고 이제 줄타기와 같은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다양한 면모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서 한국의 음악적 전통 문화를 이 LA에 소개하는 데 아주 최적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남창동군의 관중을 사로잡는 재치와 아슬아슬한 줄타기 무대 또한 모여든 관중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마이클 잭슨 춤 같은 거 미국에서 많이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전통만 하기보다는 좀 퓨전 쪽 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한인 사회를 넘어 LA시 전체에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LA축제재단은 LA시와 오랜 시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결과 LA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오늘의 축제 선포식에 이어 전야제 행사까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만든 이런 선포식이기 때문에 우리 1세가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2세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한인 축제, 한국의 날 축제만큼은 이제 LA시의 그 킥오프를 시작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 된다는 거겠죠. 제43회 한인축제, 내일 오후 4시 개막식 식전 공연과 함께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축제가 막이 오릅니다. 앞서 진행됐던 LA 한인축제의 선포식과 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 전통예술을 알리는 무대까지 한인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LA 시청 앞 광장에는 제43회 LA 한인축제를 알리는 화려한 시작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앞서 진행됐던 LA 한인축제 선포식에 이어 이번 전통예술 공연까지 한인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올해 공항을 표적으로 한 테러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 대도시 공항들이 실체 없는 테러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테러 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경찰들이 공항 이용객들을 밖으로 내보내느라 분주합니다. So please leave this area in section C or section B or outside from the terminal. Slowly, please. 한 승객이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Es ist fast irgendwie, hat fast schon zynische Gefühle, dass man denkt, irgendwie ist es wieder mal ein Alarm und weiß nicht genau, wie weit dann irgendwo die Geschichte als Fehlalarm. 경찰은 문제의 승객을 체포하고 출국장을 수색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이륙과 착륙이 지연돼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Ich bin gerade aus Brasilien angekommen und wollte meinen Flug nach Hannover nehmen und leider ist das im Moment nicht möglich. Es werden keine Informationen. 얼마 전 미국 LA 국제공항에서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 총격범이 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인데 혼비백산한 승객들이 대피하느라 공항 일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 was in the bathroom and all of a sudden there was a flood of people that came running into the bathroom saying there was a shooter. I mean, everyone was in a huge panic. 총격 소리를 실제로 들었다는 사람까지 등장해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I heard shots and I left my bag and I ran. 하지만 경찰은 몇 시간에 걸친 수색에도 총격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른 수상한 남성을 체포하기도 했지만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보름 전 뉴욕공항에서도 비슷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공항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이딴 신고에 무장경찰이 진입했고 수천 명의 이용객이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A lot of people running, so that caused other people to run, and then basically everybody was kind of hiding behind, objects in the terminal. 그러나 이 역시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와 터키 등 공항 테러가 실제로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인 신고를 탓할 수는 없는 상황. 각국 공항들은 이제 테러 대비뿐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신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까지 안게 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20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1,000만 달러 규모의 포트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 확장 신축 사업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뉴욕과 뉴저지 정치인들이 결국 터미널 장소를 맨하탄 웨스트 사이드로 확정했습니다. 뉴저지의 터미널을 건설하는 방안은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로 끝내 철회됐습니다. 한편 7번 전철 노선을 뉴욕 뉴저지 구간으로 확장시키는 프로젝트가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맨하탄 첼시 폭발 사건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타임스퀘어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돼 또 한 번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1일 오전 8시 30분쯤 경찰은 타임스퀘어 7에서 8레비뉴 사이 42가 맥도널드 앞에 주인 없는 수상한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상한 물건은 돌돌 말린 정장 케이스였고 폭발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에는 15살 미성년자와 섹스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일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위너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15살 여학생과 지난 1월부터 수개월 동안 성적인 문자를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너는 특히 문자를 주고받을 당시 이 여학생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관리국에 따르면 2001년 약 2만 3천 명이었던 노숙자 수는 2016년 9월 현재 5만 9,698명으로 집계돼 15년 전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 원인에 대해 시 당국은 뉴욕시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와 지원 부족을 꼽았습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뉴욕시 거리에 넘쳐나는 홈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파트를 늘리고 렌트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